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대만 독립운동 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민국, 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중국 대륙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대만으로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국가는 중화민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과 중공과 중화민국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신의 혁명에서 나와서 뿌리가 같았고 출발이 대륙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지역엔 원래 대만 본성인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의미하는 대만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그리고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이 분리된 주권국가라는 건 대만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화민국은 대륙에서 출발했었죠. 완전한 독립국가 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차이의 근원부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대륙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외성인과 본성인 그리고 원주민으로 이제 분리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은 외성인은 1949년에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 대륙에서 건너간 한족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외성인입니다. 그리고 본성인은 청나라 때부터 수백 년 전에 건너갔던 복건성 출신의 한족들을 본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만 원주민들은 예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 대만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네시안계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두 개로 나눠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과 중화민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같은 게 있어요. 중국은 하나이다, 하나의 중국이다 라는 개념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만은 대만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한 부분이다. 대만 중화민국도 보면은 자기들이 중국에서 원래 만들었던 나라가 중화민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을 볼 때 저게 수복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을 수복해야 되는 대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대륙인하고 외성인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국민당 외성인들도 대륙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침입자, 침략자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인과 원주민들은 대만은 대만 본연의 모습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대륙인과 중화민국, 외성인, 국민당, 그리고 본성인, 원주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의 이해관계는 다 다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1945년에 일본이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국민당 국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군. 한국도 우리 군인을 이야기할 때 국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군의 명칭을 봤을 때 대만에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본이 친일파들이 대만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대만에 유화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일본이 대만을 나갔을 때 이 중화민국 국군들이 진주를 했어요. 이때 대다수의 본성인하고 원주민들은, 대만인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왜? 같은 중국인들이니까, 같은 한족이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겠지라고 환영을 했는데, 예, 제가 뒤에 but이라고 적어 놨었죠. 대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1947년 2.28이고요. 이때는 중국 대륙에서는 한창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란이 있었던 시기고, 먼저 국민당이 대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47년 2월 27일 날 타이베이에서 린장마이가 담배 노점을 하고 있을 때 허가받지 않았다고 경찰들이 폭력을 썼고, 그때 이걸 막으려던 대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천원시라는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이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이걸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었어요. 가장 잔인했던 그 일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묶어서 대로변에 눕혀놓고 이제 권총으로 다 사살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중엔 이 탄환이 아깝다고 절벽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물가에 세워놓고 쭉 묶어둡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5명, 10명이 한꺼번에 다 물에 빠지고 익사하는 그런 잔인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민간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제가 제일 황당하게 보는 건 뭐냐면 정부가 피해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성인 출신의 지식인들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외성인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기회로 삼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대만인 학살하고 외성인들이 정치, 그리고 경제, 군사,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주도권을 차지하고 이때 이후로 80년대 중반까지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경찰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대만 지역에서는 47년도에 2.28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면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共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48년도에 만주부터 시작해서 49년도 북경, 그리고 50년 광시 지역까지 해서 계속 대패하면서 몰려가기 시작했었죠.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 공산당이 처음에 밀렸어요. 공산당이 미국에 로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황당하게 보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에 그 국민당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중공 공산당은 소련이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자와 인적 자원으로 지원해주던 걸 공산당의 미국 로비 때문에 그 위로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시기에 그 급속하게 북진을 하던 국민당 군이 병력 밀도가 낮아졌고 그 사이에 공산당이 재정비했고요. 이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연전연패하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밀리던 국민당 정부가 의견이 많았어요. 뭐 하이난도로 가야 할까 아니면 대만으로 가야 될까, 삼국지처럼 이 촉지방으로 넘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았는데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국민당 정부 자체가 자기들이 있는 이 지역으로 다 와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계엄령이 계속 되다가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많았었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소련과 중공의 그 대립 관계도 있었고, 한국 전쟁에서도 대만이 미국에 좀 비협조적인 면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거와 반대로 대만은 미국의 의도에 맞게 파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공과 소련이 전쟁 위기까지 갔을 때 그때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공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WTO 가입까지 시켜주고요. 1971년 10월에 가장 큰 사건은 상임이사국으로 중공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대체해서, 대만을 대체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희비가 갈려지는 게 느껴지죠. 중공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대만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이때 한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상임이사국 지위를 상실한 중화민국 대만에게 미국 등 우방국은 중화대만공화국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가입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때 거부했어요. 역사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 if잖아요. 이 중화대만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엔에 재가입을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상상도 많이 해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자, 그리고 리덩후이 총통의 양국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륙과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그리고 대만과 펑후, 찐먼, 마주 이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펑후나 찐먼, 마주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이때 이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 최초의 민선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본성인 출신의 총통이었습니다. 중공의 실체를 인정을 했었죠. 우리도 괴뢰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북한 괴뢰 국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국을 이제 남조선 괴뢰 국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때 리덩후이는 인정을 합니다. 양국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공은 심하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양국론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리덩후이 총통의 재미있는 후일담은 뭐냐면 그 장개석 총통에서 그 아들로 이어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듯이 왕국처럼 승계가 됐었어요. 장경국으로. 그런데 이 장경국이라는 총통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와병하고 있을 때 후계자가 누군지 물어봤을 때 리덩후이를 지명을 해서 굉장히 의외였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농담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장경국이 아플 때
사람들이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다려라. 덩이홀라고 이야기했던 건 리덩후이라고 이제 들어서 리덩후이가 총통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다음 대만 정명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만 정명운동은 중화민국이라고 이야기되던 이 국명 명칭을 중화민국하고 괄호치고 이제 대만, 중화민국 괄호치고 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Republic of China, 영어로 중화민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Republic of China 하고 괄호치고 타이완 이렇게 바른 이름을 쓴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던 운동을 민진당 천수이벤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명칭도 변경했었던 거죠. 중국으로 돼 있던 걸 대만으로. 그런데 많이 헷갈리긴 해요, 정말. 대만에 가는데 전부 대만 회사 이름들도 다 중국이 들어가고 차이나라고 돼 있으니까 Republic of China.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실수한 적 많죠. 중국의 이제 명칭을 Republic of China라고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차이나로 돼 있던 걸 타이완, 대만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천수이벤 정권에서. 자, 차이잉원 집권 후의 변화는 여권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우선 Republic of China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나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타이완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중화민국하고 타이완만 보이죠? 바뀐 거에. 그리고 Republic of China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자, 이게 이렇게 띠에 들어갔어요. 작게 잘 안 보이게. 중화민국의 실체가 대만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고 이 여권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권 스티커 논란도 그 2010년대 들어와서 있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여권에다가 대만국이라고, Republic of Taiwan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본 여권도 보면 일본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대만의 상징 스티커도 이렇게 바꾸어졌어요. 대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했는데 이제 입국 금지나 추방이 이제 속출됐고 2016년 2월에 캠페인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타협안이 있어요. 대만 내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되는 타협안은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는 놔두자. 대신 대륙은 제외하자. 미수복 영토가 아니라 대륙은 제외하고 우리 대만이란 지역에만 있는 독립국가 개념을 가지고 있자. 가장 많은 대만 국민들이 지지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화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중화민국이란 이름으로 대만은 독립국가다. 우린 독립이다. 라고 주장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대독, 타이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만은 대만인들의 나라다. 대만의 고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중화민국하고 원래 Republic of China인데 중화민국을 Republic of 중화라고 하자. 중화 리퍼블릭이라고 하자. 아예 중국이나 차이나를 국호에서 빼버리는 안이 있습니다. 자, 대만 독립 시에 국기 동화는 1월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대만에 생활했는데 이 1월이라는 의미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1월이라고 쓰이는 부분들이 대만에 꽤 많아요. 1월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만에. 유명한 관광지고 그리고 제 고객사였는데 ASE 그룹 이 반도체의 백엔드 쪽으로 유명한 그룹인데 이 ASE의 이름은 1월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만인 지인들한테 들었던 거 뭐냐면 ASE 본사에 가면 8층인가 거기 불교 사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불교 사당이 1월교고 이 회장의 어머니가 독실하다 이 1월교에 그래서 이름이 1월광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다음 대만 동심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계 대만인 대회 깃발은 대만 지도를 중간에 넣어줍니다. 우리 한반도 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자취청기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 중공과 중화민국 대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우리는 대만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열받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만과 중화민국 그 차이점과 그리고 대만 내에서도 대륙 출신 한족들, 그 원주민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국민당이고 이 사람들은 대륙 출신의 한족들이다. 이 사람들은 중국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죠. 같은 대륙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오묘한 게 뭐냐면 중국의 카운터파트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당이 그래도 더 낫죠. 왜냐하면 민진당이나 이쪽은 더 극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예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민진당이나 이쪽보다는 아예 국민당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국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경국하고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장경국이 특이한 게 소련에서 유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에서 유학했을 때 정말 형 동생처럼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등소평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3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합당을 하자,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때 가장 반대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원래 대만에 살고 있던 그 대만 내성인과 그 대만 원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대만 독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만 독립은 중화민국만 생각을 하는데, 그 중화민국과 또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대만 내에 있었다는 거죠. 대만 남부에 본성인하고 대만 원주민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고,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림,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